지난주 목요일 오후 72살의 이명희 씨가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을 살던 서울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묶이면서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2달 안에 새 집을 구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이 씨는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복지관을 찾아왔습니다. 눈빛에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수도권에 사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특히 이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를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공개되는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진짜 노하우입니다. 수도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어르신들의 주거 불안이 심각합니다. 월세는 감당하기 어렵고 전세는 보증금이 너무 높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살자니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혼자 살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십니다. 조금만 알았더라면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강남에서 평생을 산 박순덕 씨의 이야기입니다. 70세가 넘은 박 씨는 월세 60만 원을 내며 좁은 원룸에서 생활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 매달 쪼개 쓰기가 일쑤였습니다. 병원비라도 나가면 식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강남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여기 있고 익숙한 병원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복지관에서 주거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박 씨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월 10만 원대로 훨씬 넓고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알아보니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곳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 여러 곳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지역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주거단지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만든 실버타운형 임대주택입니다. 서울에서 1시간 정도만 나가면 됩니다. 전철이나 버스로 충분히 이동 가능한 거리입니다. 자녀들이 주말에 찾아오기에도 부담 없는 위치입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입니다. 서울에서 월세 60만 원 내던 것에 절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관리비까지 포함해도 4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남는 돈으로 건강관리도 하고 작은 여행도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주거단지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가득합니다. 공동식당에서 저렴하게 식사할 수 있고 건강관리실에서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센터에서는 매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노래교실, 요가교실, 서예교실 등 원하는 것을 골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한 실버타운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지하철역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주변에 대형마트와 병원이 가까워 생활하기 편리합니다. 단지 내에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작은 텃밭도 가꿀 수 있습니다. 입주민들끼리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나눠 먹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이곳에 사는 김영자 씨는 1년 전 서울에서 이사 왔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을 떠난다는 것이 서러웠다고 합니다. 평생을 서울에서 산 사람이 이제 와서 경기도로 간다는 것이 자존심 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와서 살아보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서울에서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김 씨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단지 안 산책로를 30분 정도 걷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몸과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아침 식사는 공동식당에서 5,000원에 해결합니다. 영양사가 짠 건강식단이라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듣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단지 내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떱니다.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저녁에는 가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주말에는 자녀들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서울에서 살 때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김 씨는 말합니다. 경기도 평택시에도 주목할 만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역에서 전철로 1시간 거리입니다. 평택역 근처라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대형 병원도 있어 의료 접근성이 좋습니다. 임대료는 월 15만 원 수준입니다. 관리비까지 합쳐도 25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곳의 특별한 점은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근처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어르신들을 도와드립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거나 병원 동행을 해드립니다.
어르신들은 대학생들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손수 만든 음식을 나눠줍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74세의 최기철 씨는 이곳을 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 때는 말할 상대도 없고 하루하루가 지루했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드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으로 이사 온 후 삶이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매일 만나는 친구들이 생겼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많아졌습니다. 최 씨는 단지 내 노인회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관리사무소와 소통하는 역할입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겁고 하루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활동 덕분입니다. 인천 계양구에도 훌륭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과 버스가 잘 연결되어 있어 서울 가기도 편합니다. 주변에 큰 공원이 있어 산책하기 좋고 전통시장이 가까워 장보기도 편리합니다. 임대료는 월 20만 원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바다가 가까워 공기가 좋습니다. 이곳에 사는 어르신들은 주말마다 인천 앞바다로 나들이를 갑니다. 단지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함께 다녀옵니다. 바닷바람을 쐬며 회나 조개구이를 먹는 즐거움이 쏠쏠합니다. 1년에 한두 번은 온천 여행도 갑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일들을 함께하니 가능합니다. 67세의 한영숙 씨는 이곳을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서울 관악구 반지하에서 살 때는 습기와 곰팡이 때문에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아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으로 이사 온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양집에 햇빛이 가득 들어오고 공기도 맑습니다. 한 씨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단지 내 작은 텃밭입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키우며 소일거리를 찾았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로 밥상을 차리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웃들과 텃밭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앙선 전철이 개통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청량리역까지 40분이면 도착합니다. 주변에 북한강이 흘러 경치가 아름답고 등산로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월 12만 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이곳의 장점은 자연 환경입니다. 도시의 편리함과 시골의 여유로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소리에 잠을 깨고 저녁에는 강변을 산책할 수 있습니다. 공기질이 좋아 호흡기 질환이 있던 어르신들도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70세의 정만수 씨는 이곳에서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바로 사진입니다. 강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내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서 매주 출사를 다닙니다. 어르신들끼리 찍은 사진을 공유하고 품평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지난달에는 단지 내에서 사진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주 중인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주거복지 담당 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됩니다. 소득과 재산 상황에 맞는 임대주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을 도와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도 유용합니다.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정보가 올라옵니다. 지역별, 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자녀나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컴퓨터 사용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신청 자격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기본 조건을 충족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해당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 받는 경우라면 거의 확실하게 자격이 됩니다.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지만 전월세로 사는 분들은 해당 없습니다. 입주 대기 기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인기 지역은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 대기 시간이 짧습니다. 급하게 이사해야 하는 분들은 여러 곳에 동시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먼저 합격하는 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사 비용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이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마다 입주민들이 서로 도와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삿짐 정리나 집 꾸미기를 이웃들이 함께 해줍니다. 적응 기간도 생각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살던 곳을 떠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처음 몇 주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한 달이면 적응한다고 말합니다.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금방 친해지고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집니다. 서울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두렵지 마십시오. 수도권 외곽 지역이라도 서울까지 1시간이면 갑니다. 자녀들을 만나거나 옛 동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더 자주 서울에 나갈 수 있습니다. 월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교통비로 쓸 여유가 생깁니다.
건강관리 걱정도 필요 없습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에도 좋은 병원들이 많습니다. 단지 근처에 종합병원이나 보건소가 있어 정기검진을 받기 편합니다. 응급 상황에도 구급차가 빠르게 출동합니다. 단지 내에 간호사가 상주하는 곳도 있어 1차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질입니다. 비싼 월세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좁은 공간에서 지내는 것과 저렴한 임대료로 넓고 쾌적한 곳에서 여유롭게 사는 것 중 무엇이 나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건강에도 좋고 행복지수도 올라갑니다. 실제로 이사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100명 중 90명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합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에 대부분 고개를 젓습니다. 지금의 삶이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이사를 고민하는 어르신이 계시다면